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추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두 국립종합대 통합의 의미와 비전 그리고 장단점을 알리는 과정인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두 대학의 통합, 어떤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또 우려의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대학교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용 교수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금석 교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대학의 통합 추진에 우려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이신용 교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지난 201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두 대학에서 통합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병용 교수님, 경상대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최근에 그 학력 인구가 많이 감소한 데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대학교는 2017년도에 교육부에 줄여서 포인트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의 대학 간 혁신형 유행 투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경상대학교와 경상남도 과학기술대학교 간에 컨소시엄을 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 통합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을 했고, 연합 통합대학교의 비전, 추진 전략, 그리고 추진 과제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금석 교수님, 경남과기대는 어떤 계기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예, 방금 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사실은 2014년도에 경남 지역의 3개 국립대학이 통합의 물결이 한번 일었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희 대학에서도 학내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는 얻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가 사전에 있었고, 최근에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립대 지역혁신 과제를 두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거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통합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2017년부터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 각 대학에선 통합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경상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에 이어서 2019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4월에는 대학 통합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우리 경상대학교에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전체 참여 대상 인원 1,083명 중에서 70.1%인 759명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13일에는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산하의 하나의 조직인 통합실무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부터 총 15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7일에는 양 대학교 간의 통합을 위한 영역별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네. 경남과기대는 그동안 통합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예, 경상대나 저희 그 경남과학기술대나 전체적인 일정은 흡사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연합 또는 통합을 위한 추진 여부에 대해서 구성원들에 대해 그 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정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은 기간에 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은 전체 구성원 투표자의 60.5%가 이 학내 구성원들의 결집된 의견으로서는 통합을 추진해봐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고 양대학이 공동추진위원회 산하에 지금 저하고 정 위원장님이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를 책임지는 통합실무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내부에는 세 개 분과가 구분되어 있는데 비전 특성화를 연구하는 분과, 교육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과, 행정 인프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과로 해서 세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간 걸쳐서 5개 단과대학 교수나 직원 선생님들, 조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 설명회를 거치고 지난 24일 날은 전체 대상과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신영 교수님은 대학 통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동안 추진 과정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앞서 정병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그 과기대와 이제 컨소시엄 구성에서 연합대학을 구축한다라고 이렇게 구성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행이 구성원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합에 대해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학본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현재에 와서는 이제 통합이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성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정병렬 교수님 우리 5월에 실시된 의견조사 결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교수들 중에는 53%만 일단 지지를 했고요. 직원들이 한 80% 가까이 그 이제 이 의견 조사에서 찬성 추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 통합 논의를 한번 해봐라지 통합 자체를 찬성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좀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당시에 5월에 진행됐던 의견 조사 그 범위 이 학생들 경우 같은 거 보면 단과대학 간부 이상 학생들 48명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경상대 그 재적 학생이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 중에 48명의 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의견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0% 이상의 그 이제 통합 진행에 대한 찬성률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대학 본부 쪽에서 이거를 이제 정당성의 근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그 절차적인 정당성, 대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저희 사회대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생, 직원, 이제 교수 이렇게 조사를 단과대 차원에서 했는데요. 80% 이상 그 통합에 반대한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본부에서 추진한 5월에 그 의견조사 결과와 단과대 차원에서 진행된 의견조사 결과가 전혀 다른 거죠. 이런 이제 왜곡된 현상이 지금 경상대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경상대에서 이 통합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의 후유증이 상당히 클 거로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병윤 교수님, 통합 시기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예,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통합실무위원회에서는 2021년 3월에 통합대학교가 출범을 하고 첫 신입생을 2022년 3월에 받고 그때부터 4년 후인 2026년 3월부터는 완성된 통합대학교가 모든 부를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네. 자, 두 학교가 통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이 학교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양금석 교수님, 교명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경남과학기술대와 그 경상대학교가 합쳐져서 새로운 학교로 출범을 하게 되면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새로운 교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합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한 결과 외부 전문기관에 영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11월 중에는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는 통합할 때 조건이 저희들이 새로운 교명은 경상대학도 아니고 경남과기대도 아닌 새로운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어떤 대표성을 지니는 그런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교명이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국립경남대학교 또는 경남국립대학교 등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름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대표성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을 두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교명 후보를 3개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3개 안이 나오면은 그 3개 안에 대해서 구성원 및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두 개의 학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건데요. 그러자면 통합대학의 특성화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두 교수님이 차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상대 정병용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우리 통합실무위원회에는 비전 특성화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신데 많은 지혜를 모아주셨고 그 결과를 통합실무추진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통합대학교의 비전은 경남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다이나믹 GNU로 정했습니다. 교육 목표도서는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는 학문의 심화와 확장을 주도하는 후속 세대의 양성, 사회 기여 부분에서는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 양성, 그리고 인성교육 부분에서는 역사적 전통과 민주 이념을 통한 인격 형성이라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대학교는 캠퍼스별로 주요 특성을 반영하여 특성화 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양 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계획, 국립대학 육성 사업 계획 등의 연속성과 캠퍼스별 인프라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든 안입니다. 캠퍼스는 현재 칠암동에 소재한 캠퍼스를 통칭하여 융합혁신 캠퍼스, 아직 용어가 혼동되기 때문에 칠암 캠퍼스라고 하겠습니다. 가자동에 소재한 현재의 경상대학교 주 캠퍼스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나동 캠퍼스를 합쳐서 교육연구혁신 캠퍼스, 이것도 역시 가자 캠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영의 해양혁신 캠퍼스, 통영 캠퍼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캠퍼스를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칠암 캠퍼스에 대해서는 양금석 위원장님께 설명을 제가 맡기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가자 캠퍼스는
가용부지 확보의 용이성, 국가 3단, 진주 역세권, 지금 계획 중인 복합터미널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서 농업생명과학, 항공기계공학, 나노, 신소재, 건축도시, 토목공학, 그리고 기초보호학문 분야를 특성화합니다. 통영캠퍼스는 해양자원과 지역문화 콘텐츠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해양과학과 교양교육을 특성화 분야로 정하였습니다. 네. 경남과기대 양금석 교수님. 예, 앞서 정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실무팀에서는 캠퍼스 특성화에 초점해서 크게 앞서 말씀대로 지리적 특성이나 특성화 기존의 특성화 분야의 어떤 그 특성 또 이게 실적 등을 연계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특히 경남과기대가 입지하고 또 경상대 의과대학이 입지해 있는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캠퍼스를 저희들은 칠암 캠퍼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경남과기대 같은 경우는 10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실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동문들의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칭해서 저희들이 그걸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거점적인 역할을 하는 허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진주시청이라든가 각종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암 캠퍼스라고 하는 앞서 말씀 주신 융합 혁신 캠퍼스에는 어생명 융합, 비즈니스 융합 또는 ICT 융합을 거점으로 하는 학과나 단과대학이 입지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의과대학이나 수의대나 약대나 간호대학, 경영대학, ICT 융합대학, 생명과학대학, 건설환경대학 등이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또 조직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총장이 직접 이 위치에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본부나 기획처가 이 칠암 캠퍼스에 입지해서 통합된 학교의 전체의 중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특성화 분야를 좀 발전시키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특성화 관련해서 좀 추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두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캠퍼스별로 그 특성화를 뭐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학의 특성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통합안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그 특성화 전략을 보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단과대학을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뭐 ITC 융합 특화라든지 교육 분야 혁신주도라든지 뭐 이런 몇 개의 핵심 주제로 몇 개의 단과대학들을 이렇게 묶어서 특성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 밝혀놓고 있는데요. 특성화는 이렇게 하는 게 특성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공대가 강하다, 어느 대학의 인문대가 강하다, 어느 대학의 사회대가 강하다 이런 거는 오랜 논의 끝에 그 학교 구성원들이 오랜 논의 끝에 그런 분야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모든 인력을 투자하고 재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특성화 분야가 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통합안을 보면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대학은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특성화 전략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통영 캠퍼스에 그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 RC라고 그러죠.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고 있는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대 지금 그 한 해 입학 정원이 3,000명가량 좀 되거든요. 3,062명인데 이 인원이 그럼 다 통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건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요. 그러면 이 인원들을 수용할 만한 통영의 시설들이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느냐, 강의 인력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준비되고 나서 특성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어느 대학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특성화 전략을 해놓고 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제가 과학기술대학, 경남과학기술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기대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이렇게 2번이나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대학하고 특성화를 통합을 해서 특성화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상대가
구조조정 대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실대학이죠. 부실대학과 꼭 통합을 해야만 특성화를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구성원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네네. 일단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 실무통합위원회에서 특성화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지금 현재 통합계획안이라고 하는 건 아주 거칠게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구성원들께서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 강론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 통합계획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아직 추가적인 작업이 아직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통영의 RC 캠퍼스로 충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의 경상대학교 규모라든가 경남과기대가 합쳐졌을 때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절반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 학생들이. 예를 들면 그런 캠퍼스를 운영하는 게 서울에 뭐 사립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입생 전원을 기숙형으로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 또는 재정 규모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가자 캠퍼스에 하고 나머지 절반은 통영 캠퍼스에서 수용하면서 학교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은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온전한 어떤 RC 캠퍼스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그린 거고 또 하나 말씀은 경남과기대가 사실은 구조조정 대학이라고 하면 저는 많이 섭섭한데 그죠? 구조조정이라고 사실이지 하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지 않습니다. 이 자생력을 교육부가 충분히 지정한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잖아요. 제가 뭐 없는 사실 얘기한 건 그러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조건을 이 파라메타를 대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학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더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통합안에 아주 초안만 특성화 전략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특성화 같은 것들을 통합 이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성화라는 아주 큰 그 문제는 통합 이전에 이미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논의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통합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통합을 먼저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는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 통합 이후에 특성화는 단대별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의미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대학이 합쳐질 때 또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가 중복되는 학과일 것 같습니다. 자, 정병영 교수님, 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지금 현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얼마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보는 또는 판단한 학과나 또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과나 전공은 총 19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상대학교의 단과대학 기준으로 보면 6개가 겹치는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또 다른 6개가 겹치는 공과대학에 속하고 나머지는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학과가 통합이 될 경우에요. 지원 방안들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금석 교수님. 예. 이 대학에서 학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학과의 경우는 저희들 실무팀에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공 교과목의 개설 학점이나 편성을 좀 더 확대하도록 허용을 하고 또 통합하는 학과의 경우는 전임 교원 수를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합친 경남 과기대나 경상대에 유사 동일과가 있으면 그렇게 합쳤을 때는 그 현원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학생들의 입학 정원도 그대로 현재의 정원으로 합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하는 학과는 행정직 지원을 그냥 이게 푸주기식은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각 학과별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발전 계획을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 차등 지원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완성된
조금 전에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정 기간 지나는데 저희들이 일정 기간이라는 게 완성 후 2년까지 약 6년간을 6개 학년도간을 현재 정원이 완성되는 기간 이후에 2년을 더해서 규모에 따라서 매년 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를 학과에 지원을 하도록 연간 예산을 약 한 20억 정도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시수도 전폭적으로 좀 조정을 해드리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런 지원 체계도 불구하고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정병용 교수님. 예, 유사 중보학과의 통합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학과나 전공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원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도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통합이라는 말보다는 개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유사 중복이라고 생각되는 양 대학교의 구성 단위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개별 단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합 또는 개편 학과나 전공으로 분류하지를 않았습니다. 추후에 관련 학과나 전공에서 더 협의를 해서 완성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통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학과명과 교육과정 등을 관련되는 학과들이 차별화되고 특성화되게 개편을 해서 그 학과나 전공 차원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을 할 생각이고 그에 따라서 행재정책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신영 교수님, 이 학과 통합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앞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국립대학이 통합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유사 중복학과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고시를 보면은 국립대학이 통합할 때 유사 중복학과는 통합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총장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 정병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사 중복학과가 원할 때는 존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유사 중복학과들이 통합에 대해서 반발을 할까봐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유사 중복학과의 존치를 교육부가 그냥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강원대 사례가 한 얘기인데요. 강원대가 이제 2006년도에 삼척대학과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사 중복학과를 저희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만일 경상대하고 과기대가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서 유사 중복학과를 존치하게 된다면 강원대 사례처럼 교육부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병윤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한쪽을 특성화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특성화한다는 게 학과의 이름을 한쪽 학과의 이름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강원대 사례를 들자면요. 강원대가 건축학과가 있습니다. 춘천 캠퍼스에 건축학과가 있고요. 삼척 캠퍼스에 건축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척 캠퍼스도 건축학과가 있었는데 이름을 살짝 건축 디자인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꾼 거에 대해서 교육부와 감사원이 계속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꼼수 방법인 거죠.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향후 크게 문제가 될 그런 이제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쪽 학과를 바꿀 때 그럼 어느 학교 쪽 학과가 바꿀 거냐? 경상대 쪽이 바꿀 거냐? 과기대 쪽이 바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법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8월 24일에 과기대에서 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과기대 교수회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런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통합이 이제 유사중복과가 대립이 될 때 통합을 원하는 쪽 학과에게 행정적, 재정적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고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기대 쪽 유사중복학과들이 경상대 쪽 학과들하고 통합을 원합니다. 경상대 쪽 유사중복학과는 원하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상대 쪽 유사중복학과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경상대가 이런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통합에 따르는 기대 효과라고 할까요? 양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대 정병용 교수님. 예,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그리고 지역 중심 대학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 두 개를 현재 규모 면에서 보면 둘 다 작습니다. 다른 거점 국립대학에 비해서. 그래서 이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뭐 질의 저하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규모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특성화되고 또 발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갖추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년 동안 경상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많은 그 대학원생도 있었고 또 연구비도 많이 확보해서 뭐 퇴임을 한 4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느끼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자꾸 약화되어 있다. 대학의 경쟁력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연구입니다. 그럼 연구를 잘 하려고 그러면 연구비가 확보돼야 되고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대학원생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속해 있는 그 농업생명과학대학을 한번 보면 뭐 CK 사업이니 BK 사업이니 온갖 국가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정원이 지나치게 많이 줄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원생들이 연구하겠다고 진학하는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외국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뭐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합을 통해서 진주라는 작은 도시에 두 개의 작건 아니면 중간 정도 크기 되는 대학이 서로 경쟁하면서 존재를 하는데 앞에서 통합을 이미 했던 뭐 가운데 예를 들었습니다만 강원대학이나 부산대학교의 밀양대학교, 경북대학교의 상주대학교와는 달리 우리는 한 도시 안에 있는 두 대학을 이제 합치는 거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그 통합을 한 주요 그 대학들은 대개 흡수를 해서 통합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번 합쳐보자 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안을 짜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을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줄다리기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과기대 양금석 교수님. 예.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남과기대와 경상대가 누가 봐도 잘 알듯이 진주에 같이 있습니다. 또 이 저희들 칠안 캠퍼스는 이렇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데 그죠? 뭐 역사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른 거점 대학들이 다른 지역에서 통합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가까운 한 마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으로 전혀 다른 학교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지면은 경쟁이 자체 내부에서 일어나서 연구나 연구 역량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어떤 여건을 맞이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통합된 학교는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고민을 하는 것처럼 소모적인 어떤 그 경쟁은 벗어나게 될 것 같고 통합된 시너지 효과가 명실상부하게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은 거점 대학으로서의 지위가 저희들 통합실무위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한 적어도 3위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감히 경상대를 낮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닌데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경상대학 하면 어디에 경상대학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단과대학들이 경상대학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경남 지역에서의 국립통합대학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위상 강화는 전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에 김 총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신 국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두 대학이 합치게 되면은 남쪽 지역에서 서울대학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모양으로 전혀 다른 남쪽 지역의 학문과 연구의 어떤 거점을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경상대도 저희 대학도 다 이렇게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한 학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도 뭐 역시 중요하고 엄청난 연구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인 건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다른 분야도 엄청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두 대학이 통합해서 연구 역량을 합치게 되면 새로운 대학으로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요람으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대학의 통합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신영 교수님, 지금 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1인 시위도 하고 계신데요.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지역경제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말씀해 주셨듯이 같은 진주라는 지역의 두 대학이 통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도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두 대학이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소비를 하는 그 소비 총량이 두 대학이 진주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합쳤을 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봐도 명확가능합니다. 그 두 대학이 통합했을 때 장기적으로 진주 경제에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낼 거라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진주는 교육도시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이 하나 사라진다. 진주의 교육도시 이미지가 많이 약화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려가 되는 점은 앞서 지적했듯이 제대로 이 통합에 대한 이제 공론화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학내에 지금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도 계속 그 분란이 진행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은요. 지금 총장께서는 통합 안 하면은 경상대가 곧 이렇게 망할 것처럼 학생 충원을 못해서 이렇게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포감을 구성원들에게 조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주장의 그 근거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 입학 자원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학교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들에서도 이런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 정원을 줄이려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상대가 거점 국립대라는 그런 상황을 좀 저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요 지금 몇 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목 보면은 경남의 그 학령인구 감소 추이하고 경상대의 이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그 추이를 이제 지난 10년 동안 그 통계 자료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전국에서 학령인구가 주는 것처럼 여기 파란색 보시면 됩니다. 그 경남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17%가량 학령인구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좀 내려가고 있죠. 자, 근데 중간에 있는 이 빨간색은 경상대학교 신입생 충원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상대 신입생 충원율은 100%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회색선은 재학생 충원율입니다. 재학생 충원율은 뭐냐면은 학생이 입학해서 뭐 자퇴나 이런 것 없이 계속해서 졸업하는 그런 이제 율인데요. 저희는 100%가 넘고 있습니다. 중간에 타 대학에서 편입해오는 학생들 때문에 100%가 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유일한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돼도 꾸준히 고등학생들과 학부형들에 의해서 경남 지역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그런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등록금이 다른 사립대학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이 싸고요. 반면에 양질의 교육을 경상대학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고등학생들도 알고 학부모님께서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이렇게 경남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이 신입생 충원율이 계속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 8월에 교육부가 이제는 강제적으로 대학 정원 조정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이제 줄이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대학 자체 자율로 맡기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저희 경상대 같은 경우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듯이 저희 경상대처럼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이 되면은 자율적으로 그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경상대 총장께서는 저희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정원 감축을 안 하면은 학교 입학 자원이 줄어서 학교가 망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정원을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전혀 지금 교육부 정책하고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통합을 하게 되면 경상대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금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경상대 한 해 입학 정원이 3,062명입니다. 그리고 경남과기대의 그 입학 정원이 1,062명입니다. 맞죠? 예. 이 두 대학이 합치면은 입학 정원이 4,268명이 됩니다. 지금 경상대 총장께서는 3,062명인 경상대 그 입학 정원을 향후 학령 인구가 감소돼서 채우기 어려우니까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 두 대학이 합치면은 4,000명이 넘습니다. 그 입학 정원이. 그럼 이거는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자, 채운다 하더라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4,268명이나 되는 학생을 채우려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수준이 낮은 경상대 지원자들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보다 경상대 수준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대학 정보 공시를 보면은 경상대 교수님들이 과학기술대 교수님들보다 연구 역량이 낮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통계 수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통합을 하게 되면 이 통합학교의 교수의 연구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 평가도 낮아지겠죠? 학교 평가가 낮아지면 결국 정부 재정 지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위험한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을 이렇게 추진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한데요. 앞으로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학 통합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대 정병용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구성원 의견조사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위원회, 공동기획위원회가 저희들 위에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 회의가 있고 그 위원회 통과하고 나면 이제 총통합추진위원회 총장 양대학 총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그 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또 각 대학교에 있는 어떤 절차, 예를 들면 뭐 교학위원회 아니 학무위원회라든지 평의를 통과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책으로 엮어서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그 안이 나오기 전에 앞에 우려된 사항들을 반영한 그런 결과들을 뭐 넣어서 개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 추진 계획 안을 제출한 것은 올해 말 2019년 12월 말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자체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통합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통합실무회에서 그동안에 그 안을 만드는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 도민들께 설명을 해드릴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참조를 하시고 이게 저희들이 최종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힘도 실어주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또 실무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그 지금까지 수렴된 그 의견들이 어떻게 이 지금 만들어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진주에 있는 두 개 국립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아주 훌륭한 국립대학교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진주를 벗어난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양 대학교의 본부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정말 우리가 만든 안이 최종안이라면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남과기대 양금석 교수님. 예. 앞서 말씀 주셨던 이 교수님의 우려점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통합실무위원회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수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다시 반영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양대학 거의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11월 4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통합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와 동시에 조건부 내용을 설명을 해서 그 조건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미흡하다고 되는 판단되는 부분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11월 중에 공동기획위원회와 공동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대학 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을 11월 말까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 올리게 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11월 중에는 양대학의 총장님들이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고 12월 말까지는 교육부에 협의조정 거쳐가지고 일부 또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동문회에서도 저희들 통합 행사에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은 규모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서 성장 발전을 해왔는데 10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109년의 역사를 이어온 저희 경남과기대와 71년의 역사를 갖고 가고 있는 경상대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통합대학으로 변화를 해서 말씀드린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기로 접어들어 있고 해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인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경남의 새로운 거점 대학의 어떤 입장으로서 한 단계 높은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양대학 구성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신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생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경상대에서는 지금 학생 모임이 자체적으로 생겨나서 학생들의 참여권을 지금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의견조사에 전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들 표의 몫이 직원 표만큼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교육부는 정책을 바꿨습니다. 국립대학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율혁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대는 왜 굳이 이 시점에 그 교육부의 정책 흐름과는 달리 통합에 매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이런 통합에 매달릴 때가 아니고 자율혁신에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자율혁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아닙니다. 통합
중단하시고 자율혁신에 매진하시기를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예.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두 대학의 통합,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11월 중으로 통합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육부에 통합 기본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